저는 기존의 틀, 예컨대 인종, 외모, 가문, 학벌 등이 중요시되었던 것들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부의 인원이 만들어 놓은 어떤 환상 때문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어떤 집단에 소속되게 된 사람이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넘치는 것은 까다로운 의뢰를 통과했다는 자부심보다는 자신이 우러러봤던 혹은 누군가가 우러러보는 어떤 것이 생각보다 별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막상 그것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생각보다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지만 내부의 기대와 압력에 의해 그렇게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뭐 인종이니 가문이니 학벌이니 재력이니 크게 볼 것 없이 단순히 커뮤니티에서 운영진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게임 같은 곳에서 일정 순위 이상 올라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롤 최고 등급을 따냈으나 그것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했고 현실의 시궁창이었다. 이런 썰들은 정말 찾아보기 쉽죠. 포인트는 그것은 큰 의미를 갖지 못했다는 자책입니다. 올라가 보니 별것 없었다.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러한 시각이 단순히 게임과 같은 마이너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 자신감이라는 것을 특정 풀 이외의 사람들이 가지기에는 매우 어려웠죠. 이것은 일단 어떤 장르에서건 일정 선의 성공을 거두어보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TV를 거쳐 페이스북, 인스타 등 다양한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이러한 시선은 꾸준하게 확장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는 아니었죠. 제 식으로 설명하자면 온라인 1, 2세대에게는 그 시선이 확장되었으나 3세대 이후로부터는 그러한 시선을 가지기에 충분한 시간과 환경이 되지 않았다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커뮤니티의 글들을 보면 요 1년간 폭발적인 유튜브의 인기는 이런 시선을 확실히 저변으로 확정시켰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아주 뻔한 과정을 통해 생성된 메시아들은 왜 나는 모모 튜브가 되지 못할까?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자아내게 했죠. 정확하게는 3세대 이후의 많은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이것에서 특정한 능력을 가진 메시아 자체에 대한 주목에서 벗어나 환경과 시기의 중요성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3세대 이후의 유저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이만큼 온라인 전반의 인식 역시 이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곧 그동안 특정 풀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프의 역사, 정치, 그리고 개인사들에 대한 인식이 매우 깊고 넓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역사와 정치, 개인사들에 있어 우리는 그 특정 시기를 대표하는 메시아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는 편을 가르는 척도가 되었죠. 하지만 온라인, 특별히 요 1년간을 통해 특정 풀이 아니었던 그 모두는 그 메시아들이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갖지 않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역사, 정치, 개인사들에 대한 인식은 특별한 터치가 없어도 앞으로 급격하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크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니 이 정도로 줄이고 이후에 덧붙여 나갈 것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해보죠. 하지만 이런 인식에도 분명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함정은 자신만이 현재의 메시아를 대처할 수 있다는 착각으로부터 나온다고 봅니다.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다는 것은 위에서 말한 환경과 시기의 중요성을 느낀 개인에게는 굉장히 모순되는 행동이죠.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지금과 같은 온라인 사회, 그리고 앞으로 올 사회에서 우리 각자의 생각이 계속해서 전형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인정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오고 살아온 오프라인의 모든 개념들과 맞부딪히는 일입니다.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매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나는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상향 평준화는 개인의 영향력을 극도로 약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모두가 히어로인 사회를 생각해보세요. 모두가 아이언맨이고 모두가 배트맨, 슈퍼맨이면 그 각각의 개인은 과연 평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현실에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머리는 커지고 눈은 올라가는데 자신의 위치는 그대로라니. 저는 예전에 지금까지 세상이 피라미드 구조였다면 앞으로의 구조는 단 2개로 나뉠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주장의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에 적응해 나가는 고통은 우리에게 한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후의 사람들, 완전하게 온라인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태어날 때부터 인정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 미래 사회가 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넘어서 공동의 인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다양성에 대한 끝없는 인정은 오히려 개인성의 말살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확신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확신 뒤에는 이러한 생각들이 버티고 있었죠. 이것은 이미 전방위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흐름이라는 거죠.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개인성을 찾는 것은 역행하는 것이죠. 1958년에 나온 플라이라는 소설은 그 상징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순간이동 기계를 만든 주인공이 그 기계 안에 파리가 들어온 것을 모른 채 이동 버튼을 눌렀다가 파리와 인간의 혼종이 된다는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주인공은 자살하게 되죠. 현재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인류의 모든 지식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사의 거대한 흐름은 유튜브, 블로그와 같은 SNS를 통해 우리에게 오프라인의 것을 온라인으로 이동시키라 명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의 보상으로 시대는 우리에게 약간의 자본이라는 미끼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를 말하는 영상들에서 내리는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이동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하고 우리 온라인 초기 세대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온라인 활동은 단지 재미의 차원을 떠나 시대가 개인에게 부여한 의미로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이동을 마치고 그동안의 오프라인 역사에서 벌어져온 기존의 갈등, 고통들과의 단절, 그리고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자신으로 재조합되는 버튼을 누르기 전에 내부의 파리를 잡는 것에 모든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질구레한 실드를 꼬아 하나의 단단한 노끈을 만드는 것처럼 수년 내로 개인의 다양함은 매우 강한 하나의 의식으로 묶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꼬임은 아주 오랫동안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